선배. 피가. 목소리는 소음에 묻혔다. 토요일 오후의 KTX 광명역. 대한민국 교통의 동맥이 교차하는 이곳은 언제나 수천 개의 목적지와 수천 개의 사연으로 들끓었다. 그러나 지금 신지수의 눈에는 그 모든 것이 정지했다. 지민아? 방금 전까지 마주보며 웃던 후배, 박지민의 눈이 초점을 잃고 있었다. 지민의 하얀 블라우스, 그 가슴팍에서 울컥 붉은 꽃이 피어났다. 비명이 터지기엔 너무나 순간적인 일이었다. 지민의 손이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허공을 더듬다 툭 떨어졌다. 그제야 지수는 보았다. 지민의 등 뒤로 스쳐 지나가는 검은 모자의 남자. 남자의 손에는 날카로운 금속성의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남자는 인파 속으로 헤엄치듯 사라졌다. 모든 것이 10초도 안 되어 일어난 일이었다. 지민아. 박지민. 정신 차려. 지수의 고막을 찢는 절규가 터져 나왔다. 주변의 소음이 그제야 파도처럼 밀려왔다. 악. 피다. 사람이 쓰러졌어. 누가 찔렀어? 방금. 신지수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707특임단 대테러 교관. 수백 번의 모의 훈련과 실전에서 다져진 그녀의 몸이 이성을 앞질렀다. 거기 검은 옷. 구급차 불러. 지금 당장. 그녀는 지민의 상처를 움켜쥐었다. 피가 손가락 사이로 뜨겁게 쏟아졌다. 지혈. 압박. 동맥은 아니다. 하지만 폐가 위험하다. 지민아, 숨 쉬어. 숨 참지 마. 그녀는 외쳤지만 지민의 눈은 이미 감기고 있었다. 지수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남자가 사라진 방향 서쪽 출구로 향했다. 놓칠 것 같아?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그녀는 쓰러진 지민의 옆에 무릎을 꿇은 채 주변의 혼란을 스캔했다. 당신, 이 사람 좀 맡아줘요. 여기를 세게 눌러요. 절대 떼지 마. 가장 가까이 있던 젊은 남자에게 지민을 맡긴 그녀는 용수철처럼 튕겨 일어났다. 멈춰. 거기 너. 멈추라고. 역사 내 경찰이 뒤늦게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왔지만 이미 범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신지수는 달랐다. 그녀의 눈은 이미 군중 속에서 비정상적인 흐름을 읽어내고 있었다. 일반적인 승객들은 소란이 난 곳을 돌아보며 걸음을 늦춘다. 그러나 저기 백화점 연결 통로로 향하는 인파 속에서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멀어지는 검은 모자. 찾았다. 그녀는 경찰보다 빨랐다. 총알처럼 튀어나간 그녀는 사람들을 해치며 달렸다. 비켜. 비켜요. 특수부대원의 폭발적인 스퍼트였다. 승객들이 놀라 길을 터주었다. 검은 모자가 인파에 가려졌다 보였다 하기를 반복했다. 거리가 좁혀지고 있었다. 50m, 30m. 범인이 눈치챘다. 그 역시 뛰기 시작했다. 거기서 지수의 외침에 범인이 마지막 코너를 돌았다. 자동문이 열리고 역사 밖 버스 정류장이었다. 범인은 미리 대기시킨 듯한 검은색 세단에 올라탔다. 젠장. 지수가 자동문을 박차고 나갔을 때 차는 이미 굉음을 내며 출발했다. 번호판. 그녀는 눈을 가늘게 떴다. 완벽하게 외웠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렸다. 지민을 맡겼던 남자의 전화였다. 저기요. 2분. 숨을 잘 못 쉬어요. 지수는 이를 악물었다. 멀어지는 세단과 역사 안의 지민.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몸을 돌려 다시 역사로 뛰어들어갔다. 최진혁 형사입니다. 광명경찰서 강력팀. 구급대원이 지민을 싣고 떠난 직후 한 남자가 지수에게 다가왔다. 날카로운 눈매, 거친 피부. 전형적인 강력계 형사의 얼굴이었다. 목격자시죠?
방금 뛰쳐나간 건 뭡니까? 범인이라도 본 겁니까? 최진혁이 다그치듯 물었다. 신지수는 피범벅이 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차가운 분노가 심장을 얼렸다. 목격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 최진혁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저건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눈빛이 아니었다. 사리와 냉철한 이성이 뒤섞인 잘 벼린 칼날 같은 눈이었다. 피해자는 제 후배입니다. 네. 아는 사이였습니까? 원한 관계. 모릅니다. 지수가 말을 잘랐다. 하지만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신지수 씨 맞으시죠? 지금부턴 경찰이. 그쪽은 묻지 마 폭행으로 접수할 겁니까? 네. 그야. 현재로서는. 지수는 피식 웃었다. 조소였다. 범인은 도주로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대기 차량까지 준비했습니다. 인파가 가장 많은 시간을 골랐죠. 얼굴을 가렸고 정확히 급소만 노렸습니다. 이게 묻지 마로 보입니까? 최진혁의 미간이 좁혀졌다. 신지수 씨. 협조는 감사하지만 수사는 저희가 합니다. 일단 진술서부터. 차량 번호 12가 3456. 검은색 세단. 차종은. 그녀는 정확히 차종까지 읊었다. 그리고 범인 키는 178에서 180 사이. 오른손잡이. 하지만 칼은 왼손에 쥐었습니다. 혼란을 주기 위해서였죠. 걸음걸이. 오른쪽 발목을 살짝 저는군요. 오래된 부상입니다. 최진혁의 눈이 커졌다. 잠깐만요. 그걸 어떻게. CCTV. 지금 당장 확보하세요. 지수는 최진혁을 스쳐 지나갔다. 어딜 가십니까? 신지수 씨. 참고인 조사를. 병원. 지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리고 그 차량 조회해보면 대포차일 겁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죠, 형사님. 최진혁은 피가 낭자한 역사 바닥과 멀어지는 지수의 뒷모습을 번갈아 보았다. 묘한 기시감이 들었다. 저 여자 보통이 아니다. 그는 급히 무전기를 잡았다. 차량 수배해. 12가 3456. 검은색 세단. 지금 당장. 광명시 GIDC 병원. 수술실 앞에 붉은 등은 꺼질 줄 몰랐다. 신지수는 피 묻은 손을 씻지도 않은 채 미동도 없이 복도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KTX 광명역의 수백 개 CCTV 영상이 돌아가는 통제실이었다. 범인의 동선, 진입로, 공격, 도주로. 모든 것이 너무나 깔끔했다. 이건 우발적이 아니야. 지민이를 노렸어. 하지만 왜? 군을 나온 후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던 지민이었다. 광명 GIDC 디자인 클러스터에 입주한 작은 회사. 원한을 살만한 일이 없었다. 보호자분. 박지민 환자 보호자분. 의사가 뛰쳐나왔다. 지수가 달려갔다. 수술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다.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장기 손상이 심각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식불명입니다. 신지수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휘청거리는 몸을 간신히 가누었다. 살릴 수 있죠? 살려내요. 뭐든 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고비입니다. 지수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튜브에 둘러싸인 지민을 보았다. 언제나 밝게 웃던 후배. 선배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라며 자신을 따르던 아이. 그녀의 눈에 뜨거운 것이 차올랐다. 그러나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대신 그보다 더 뜨거운 분노가 그녀의 전신을 지배했다. 신지수 씨. 최진혁 형사였다.
어느새 병원까지 따라온 모양이었다. 차량은 역시 대포차였습니다. 버려진 차를 찾았지만 지문 하나 없었습니다. 깨끗해요. 예상했습니다. 지수의 목소리는 감정이 거세된 듯 건조했다. 피해자분. 박지민 씨. 원한 관계 있습니까? 채무? 치정? 없습니다. 단정하지 마시죠. 가족도 모르는 게 없다고 했습니다. 지수의 단호한 말에 최진혁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일단 CCTV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밤새 분석 중입니다만 워낙 사람이 많아서 비켜주세요. 네. 병원의 볼일 끝났습니다. 지수는 최진혁을 밀치고 나갔다. 어딜 가시는 겁니까? 광명역. 통제실. 거긴 민간인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그럼 형사님이 공식적으로 요청하세요. 참고인 현장 검증이라고. 지금 장난합니까? 장난? 지수가 우뚝 멈춰 섰다. 그녀가 천천히 돌아섰다. 내 후배가 저기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당신들 방식대로라면 범인 얼굴 특정하는 데만 꼬박 이틀은 걸리겠죠. 그 사이에 범인은 광명을 떴을 겁니다. 난 그 꼴 못 봅니다. 우릴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가 아니라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절차대로 하겠지만 나는 목표를 잡습니다. 그게 나와 당신들의 차이죠. 최진혁은 할 말을 잃었다. 저 여자의 기세에 눌린 자신이 한심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말이 맞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KTX 광명역 종합상황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역사의 모든 구석을 비추고 있었다. 경찰 몇 명이 눈을 부릅뜨고 영상을 돌려보고 있었지만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최 형사님 이쪽입니다. 용의자가 마지막으로 찍힌 게 3번 출구 쪽인데 그때 지수가 상황실로 들어섰다. 경찰들이 모두 그녀를 쳐다봤다. 뭡니까 이 여자는? 최진혁이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다. 중요 참고인이십니다. 잠시 현장 확인 좀 하시겠답니다. 지수는 그들의 수군거림을 무시하고 메인 스크린으로 다가갔다. 사건 발생 시각 오후 3시 14분. 1번 출구 앞 대합실. 그녀는 모니터들을 빠른 속도로 훑었다. 14번 카메라. 16번. 22번. 그리고 31번. 4개의 카메라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상황실 직원이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어떻게 아셨죠? 됐고 3시 10분부터 4개 화면 분할해서 띄워요. 배속은 4배속. 지수는 팔짱을 낀 채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눈동자가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움직였다. 마치 매가 하늘에서 사냥감을 찾듯 수천 명의 인파 속에서 이질적인 움직임을 찾고 있었다. 멈춰요. 1분이 채 지나지 않았다. 네. 뭘? 10초 뒤로. 16번 카메라. 화면이 뒤로 감겼다. 스톱. 저기. 저 남자. 지수가 가리킨 곳에는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있었다. 하지만 그 남자는 범행 현장 반대편 서점에서 책을 보고 있었다. 최진혁이 말했다. 신지수 씨. 범인은 저쪽이 아니라. 알아요. 저 남자가 범인입니다. 네. 저 사람은 그냥 책을 보는데요. 아니죠. 지수가 모니터 앞으로 다가갔다. 보세요. 서점입니다. 사람들은 책을 보죠. 고개를 돌리고 책을 뽑았다 꽂습니다. 하지만 저 남자는 3분째 같은 페이지를 보고 있습니다. 시선은 책에 고정되어 있지만 동공은 미세하게 왼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1번 출구 방향이죠. 그리고 오른손.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습니다. 극도의 긴장 상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다. 3시 13분 50초. 저 남자가 움직입니다. 책을 덮고 나와요. 그리고 1번 출구로 향합니다. 정확히 20초 뒤 범행이 일어났죠. 최진혁이 소름 돋는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럼 저 남자가 범인이고 범행 직후의 동선이 아니요. 지수가 다른 모니터를 가리켰다. 31번 카메라였다. 범행 직후 도주하는 범인의 뒷모습이 찍힌 화면이었다. 저 남자는 범인이 아닙니다. 저 남자는 감시조입니다. 범행 직후 그는 현장으로 달려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편인 4번 출구로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혼란을 틈타서. 그럼 범인은 따로 있죠. 감시조가 신호를 줬을 겁니다. 타겟 이동이라고. 지수는 다른 카메라들을 지목했다. 범행 현장 근처 15번 카메라. 3시 12분. 편의점 앞. 저기 음료수를 마시는 남자. 화면에 잡힌 남자는 지수가 추격했던 그 검은 모자 김태용이었다. 두 사람이 접촉하는 장면을 찾아요. 3시 정각부터 상황실 직원들이 분주하게 영상을 돌렸다. 찾았습니다. 3시 5분. 2번 출구 흡연실 앞.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갑니다. 감시조가 범인에게 무언가를 건네는 것 같습니다. 사진. 아니, 지민이 사진이겠죠. 지수가 차갑게 말했다. 이건 청부입니다. 묻지 마가 아니라 완벽하게 계획된 암살 시도였어요. 최진혁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범인. 김태용의 도주로를 다시 확인합니다. 지수는 자신이 추격했던 경로를 되짚었다. 버스 정류장. 검은색 세단. 차량이 대기했던 곳. 저긴 CCTV 사각지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요. 사각지대가 아니에요. 지수가 역사 밖을 비추는 42번 카메라를 가리켰다. 저기 길 건너편 빌딩. GIDC라고 쓰인 건물. 최진혁이 고개를 갸웃했다. 저건 피해자 회사 건물 아닙니까? 맞아요. 그리고 저 건물 1층 로비. 저기 반사되는 유리창. 지수가 화면 확대를 요청했다. 더. 최대한. 화면이 거칠게 깨졌지만 희미하게 무언가가 보였다. GIDC 건물 유리창에 반사된 KTX역 앞 정류장의 모습. 그리고 검은색 세단. 세단 문이 열립니다. 범인이 타요. 그리고 운전석 창문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이 영상 원본으로 복원 프로그램 돌려요. 지금 당장 운전석에 누가 타고 있었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지수는 상황실을 나왔다. 최진혁이 다급하게 그녀를 따라왔다. 신지수 씨, 잠깐만. 대체 당신 정체가 뭡니까? 어떻게 이런 걸? 전 707특임단 대테러 교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예비역 중령이고요. 최진혁의 입이 떡 벌어졌다. 707. 그것도 여군 중령. 어쩐지. 형사님. 지수가 최진혁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이건 단순 조폭 사건이 아닙니다. 내 후배 박지민이 저 GIDC 건물에서 뭘 봤거나 뭘 들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일 겁니다. 범인들은 박지민이 오늘 저를 만난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GIDC. 그 건물, 요즘 KTX 역세권 개발 때문에 말이 많긴 합니다만. 조폭들이 끼어 있습니까? 신흥 세력입니다. 광명 이글스파라고. 우두머리 이름이 황두혁입니다. 아주 질이 안 좋은 놈이죠. 황두혁. 지수는 그 이름을 나직이 은조렸다. 범인 김태용의 인상착에. 제가 봤습니다. 오른쪽 발목을 절어요. 네. 아까 그 말.
그 인상착의로 광명시 일대 전과자, 특히 광명 이글스파 조직원부터 샅샅이 뒤지세요. 난 GIDC로 갑니다. 지민이 회사에서 뭘 하고 있었는지 알아야겠습니다. 잠깐만요. 같이 갑시다. 그쪽은 이제 위험합니다. 위험? 지수가 다시 피식 웃었다. 형사님, 지금부터 진짜 위험한 건 내가 아니라 그놈들입니다. 지수는 어둠이 내리기 시작한 광명역을 뒤로하고 GIDC 건물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사냥이 시작되었다. GIDC 건물은 이미 퇴근 시간이 지나 한산했다. 박지민이 다니던 회사는 12층에 위치한 작은 디자인 업체였다. 신지수는 최진혁 형사와 함께 사무실 문을 열었다. 팀장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민 씨가. 사무실에는 지민의 동료 몇 명이 남아 야근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경찰을 통해 소식을 듣고 충격에 빠져 있었다. 박지민 씨 자리입니다. 한 동료가 안내한 곳은 평범한 파티션 책상이었다. 책상 위에는 지민과 지수가 군복을 입고 찍은 낡은 사진이 세워져 있었다. 지수의 가슴이 다시 한번 아려왔다. 최 형사님, 동료분들 진술을 맡아주세요. 전 잠시 지민이 물건 좀 보겠습니다. 최진혁은 지수가 자연스럽게 지휘하는 것에 위화감을 느꼈지만 지금은 그녀의 방식이 가장 빠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수는 지민의 책상에 앉았다. 컴퓨터는 꺼져 있었다. 그녀는 서랍을 열었다. 다이어리, 필기구, 간식거리들. 평범한 직장인의 서랍이었다.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지민 씨가 최근에 무서워한다거나 누군가를 피하는 것 같다거나. 지수의 질문에 동료들이 고개를 저었다. 전혀요. 지민 씨는 항상 밝았어요. 다만 한 동료가 망설이며 입을 열었다. 요 며칠 야근이 잦긴 했습니다. GIDC 건물 관리 시스템 관련해서 추가 디자인 작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저희 회사 업무는 아니거든요. 지민 씨가 개인적으로 돕는 거라고. GIDC 관리 시스템이요? 지수의 눈이 빛났다. 네. 여기 건물 전체의 보안, 주차, 설비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인데 그게 최근에 입찰 비리 의혹이 좀 있었거든요. 입찰 비리. 네. 원래 대형 업체가 맡기로 했는데 갑자기 광명 이글스라는 이상한 회사가 끼어들었다고.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였어요. 광명 이글스. 황두혁. 최진혁이 낮게 은졸였다. 지수는 지민의 컴퓨터 전원을 켰다.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비밀번호. 혹시 아시는 분? 동료들은 모른다고 했다.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리고는 키보드를 두드렸다. 707. 틀렸다. 신지수. 틀렸다. 박지민. 틀렸다. 지수는 지민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입대일, 생일, 모두 아니었다. 그때 책상 위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지민과 지수가 처음 만난 날 특임단 훈련소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그날, 지수는 키보드에 그날 의약속이라고 입력했다. 환영합니다, 박지민님. 로그인이 되었다. 최진혁이 혀를 내둘렀다. 와, 어떻게? 지민이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이였습니다. 지수는 재빨리 파일을 스캔했다. 디자인 폴더, 업무 폴더, 그리고 바탕화면 구석에 숨겨진 임시 저장 폴더. 폴더를 클릭했다. 그 안에는 영상 파일과 녹음 파일 몇 개가 들어 있었다. 이건 지수가 첫 번째 영상 파일을 클릭했다. GIDC 지하 주차장 CCTV 영상이었다. 한밤중 몇 명의 남자가 모여 돈가방을 주고받는 장면이었다. 화질이 좋지 않았지만 그들 중 한 명의 얼굴이 익숙했다. 황두혁.
최진혁이 말했다. 두 번째 파일은 녹음 파일이었다. 이글스가 먹기로 한 걸 왜 자꾸. 황 사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KTX 역세권 개발이 걸린 문제인데. 걱정 마. 그 디자이너년. 처리했으니까. 자료는 우리 손에. 지수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디자이너년. 박지민이었다. 이걸. 지민이가 어떻게 해? 동료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민 씨가 그 관리 시스템 디자인 도우면서 관리자 아이디를 임시로 발급받았어요. 아마 실수로 접근했다가 이걸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한테 야근한다고 하고 이걸 백업하고 있었던 거예요.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지민은 GIDC 관리 시스템에 접근했다가 황두혁의 비리 증거를 우연히 발견했다. 그녀는 겁이 났지만 정의감에 불타는 군인 출신답게 증거를 모았다. 그리고 가장 믿었던 선배 신지수에게 도움을 요청하려던 오늘. 황두혁이 먼저 손을 쓴 것이었다. 개자식들. 지수의 입에서 욕설이 터져나왔다. 그때 최진혁의 무전기가 울렸다. 최 팀장님, 찾았습니다. 용의자 김태용. 인상착의 일치. 광명 이글스파 행동대원. 지금 소하동 원룸촌에 은신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수가 증거 파일들을 USB에 복사하며 일어섰다. 최 형사님. 네. 그 자식 김태용. 내가 잡습니다. 신지수 씨.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명백한 공무집행. 공무집행? 지수가 USB를 주머니에 꽂으며 최진혁에게 다가갔다. 황두혁은 이미 지민이가 자료를 백업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자료를 찾고 있겠죠. 그리고 김태용을 입막음하려 할 겁니다. 당신들 절차대로 영장 발부받고 출동 준비하는 사이에 김태용은 시체가 되거나 밀항선에 오를 겁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갑니다. 짐승의 냄새가 나요. 지수는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이봐요. 신지수 씨. 같이 가요. 최진혁도 황급히 그녀를 뒤따랐다. 광명시 소하동. 낡은 원룸들이 미로처럼 얽힌 동네. 지수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김태용의 은신처로 확인된 302호 창문을 응시했다. 불이 켜져 있었다. 최 형사님, 지원 병력은 얼마나 걸립니까? 차 안에서 숨을 고르던 최진혁이 무전기를 확인했다. 빨라야 20분입니다. 제발 혼자 들어가지 마십시오. 저놈 칼을 쓴 놈입니다. 20분이면 늦습니다. 지수는 차 문을 열었다. 안에 몇 명인지 모릅니다. 알아요. 2명입니다. 네. 창문에 비친 그림자. 한 명은 서성이고 다른 한 명은 앉아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김태용을 감시하거나 처리하러 온 광명 이글스의 다른 조직원이겠죠. 그걸 어떻게 해? 특임단에서는 그림자만 보고도 적의 숫자와 무장 상태를 파악하는 훈련을 합니다. 저 정도는 기본이죠. 지수는 707시절의 습관처럼 자신의 몸을 점검했다. 무기는 없었다. 맨손. 하지만 그녀 자신이 곧 무기였다. 최 형사님은 여기서 대기하세요. 지원 병력 오면 그때 진입합니다. 그 전까진 절대 끼어들지 마세요. 방해됩니다. 신지수 씨, 제발. 지수는 최진혁의 말을 무시하고 건물 안으로 사라졌다. 칠흑 같은 어둠이 그녀를 삼켰다. 최진혁은 권총을 움켜쥐며 초조하게 시간을 확인했다. 302호 앞. 지수는 숨을 죽였다. 문 안쪽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302호 현관문은 낡은 철제였다. 신지수는 귀를 문에 바싹 붙였다. 목소리가 선명하게 새어나왔다. 그러니까 황 사장님은 뭐라고 하셔? 돈은
돈은 언제 준대? 김태용의 목소리였다. 초조함과 공포가 섞여 떨리고 있었다. 그가 오른쪽 발목을 절던 그 범인이 맞다. 닥치고 있어, 이 새끼야. 두 번째 목소리. 낮고 굵었지만 감정이 전혀 실려 있지 않았다. 뱀이 모래 위를 기어가는 듯한 소리. 302호 안에 있던 두 번째 그림자, 감시조 혹은 청소부였다. 내가 일을 아주 족같이 처리했어. 경고만 하랬더니 애를 반송장을 만들어 놨잖아. 그것도 707 출신 중령년 앞에서. 그 여자가 갑자기 튀어나올 줄. 변명하지 마. 그래서 황 사장님이 깔끔하게 마무리하라고 하셨다. 너. 깔끔하게. 그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명백했다. 신지수는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음을 깨달았다. 최진혁의 지원 병력은 빨라야 20분. 그때까지 기다리면 김태용은 시체가 되고 이 청소부는 연기처럼 사라질 터였다. 지수는 호흡을 가다듬었다. 문고리를 노려보았다. 구식 도어락. 안에서 잠겨있다. 하지만 경첩은 낡았다. 그녀는 복도 끝 소화전을 바라보았다. 아니, 시간이 없다. 그녀는 주머니 속의 USB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지민의 목숨값이자 이 모든 일의 증거. 형사님, 늦으시면 제가 다 먹습니다. 지수는 나직이 읊조리고는 발소리를 죽인 채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707 특임단의 대테러 진압술, 도어 브리칭을 맨몸으로 감행했다. 쾅! 그녀의 온몸이 실린 발차기가 낡은 철제문의 잠금장치 부분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굉음과 함께 문이 종이장처럼 구겨지며 활짝 열렸다. 뭐야? 방 안에 두 남자가 경악하며 돌아섰다. 김태용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고 청소부는 식탁에서 술을 따르다 말고 잔을 떨어뜨렸다. 신지수는 이미 방 안쪽으로 세 걸음을 내디딘 후였다. 누구야 너? 김태용이 공포에 질려 외쳤다. 그의 눈이 낮에 KTX 광명역에서 자신을 총알처럼 쫓아오던 그 여자를 알아보았다. 오지 마. 청소부는 달랐다. 그는 짧은 경악 끝에 식탁 아래 숨겨두었던 회칼을 집어들었다. 이 미친년이 내 발로 저승길을 찾아오네. 그가 칼을 치켜들고 달려들었다. 원룸의 좁은 공간. 피할 곳은 없었다. 그러나 신지수는 피할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청소부의 손목이 아니라 그 어깨 관절을 노리고 정면으로 돌진했다. 크역. 달려드는 청소부의 가슴팍을 그녀의 어깨가 강하게 받아쳤다. 충격으로 남자의 호흡이 잠시 멎었다. 칼을 쥔 손이 허공을 휘저었다. 지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남자의 팔을 꺾어 뒤틀었다. 우드득. 살과 뼈가 뒤틀리는 끔찍한 소리가 방을 울렸다. 아악! 청소부가 비명을 질렀다. 그의 손에서 회칼이 툭 떨어졌다. 지수는 꺾인 팔을 그대로 잡고 남자의 육중한 몸을 방패 삼아 김태용을 향해 밀어붙였다. 으악! 저리 가! 김태용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가 자신이 다쳤던 오른쪽 발목을 잘못 디뎠다. 악! 외마디 비명과 함께 그가 소파 위로 낮아빠졌다. 모든 것이 10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신지수는 팔이 부러진 청소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고통으로 몸부림치는 그를 발로 밟아 제압했다. 내 놈 이름은 뭐지? 지수가 청소부의 머리채를 잡아챘다. 황두혁이 보냈나? 내가 누군지 알아. 이년아. 알아. 지수가 차갑게 말했다. 황두혁에게. 그리고 곧 내 후배에게 한 짓을 후회하게 될 쓰레기. 그녀는 부러진 팔의 관절을 군화발로 지그시 눌렀다. 악, 살려줘. 잘못했어.
지수는 그제야 발을 떼고 공포에 질려 오줌까지 지린 김태용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김태용. 맞지? 살려주세요. 저는 시키는 대로만 시키면 사람도 찔러. 지수의 목소리에 살기가 어렸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회칼을 주워들었다. 김태용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 안 돼. 제발. 저는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겁만 주라고. 황 사장님이. 황두혁이? 네. 황 사장님이. 그 여자 가박지민 뭘 잘못 건드려서 겁만 줘서 자료만 뺏으라고. 그런데 저기 저 형님이 청소부 일이 커졌다고 그냥 죽여야 입을 막는다고. 칼도 저 형님이 준 거예요. 저는 정말. 김태용이 울부짖으며 모든 것을 실토했다. 황두혁은 경고를 지시했지만 청소부가 사례로 임무를 변경했다. 황두혁의 비리를 덮기 위해 혹은 김태용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 자료. 무슨 자료지? 몰라요. GIDC. 영상이라고. 그때였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경찰이다. 문 열어. 꼼짝 마. 쾅. 이미 반쯤 부서진 문을 최진혁 형사와 무장한 경찰들이 밀고 들어왔다. 그들은 눈앞의 광경에 할 말을 잃었다. 방 안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고 건장한 남자 둘이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듯한 신지수가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회칼이 들려 있었다. 신지수 씨. 칼 내려놔요. 최진혁이 다급하게 외치며 총을 겨누었다. 신지수는 천천히 최진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손에 쥔 회칼을 바닥으로 툭 떨어뜨렸다. 칼이 바닥에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금소금이 방 안의 정적을 갈랐다. 정당방위입니다. 그녀가 건조하게 말했다. 그리고 자백도 확보했고요. 저기 저놈 김태용은 살인 미수. 이놈 청소부은 살인 교사 및 증거 인멸 시도. 둘 다 황두혁이 시켰답니다. 최진혁은 땀을 삐질 흘리며 총을 내렸다. 와, 진짜. 신중령님, 사람 잡으시겠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눈짓했다. 싹 다 체포해. 구급차도 불러. 김태용과 청소부가 연행되어 나갔다. 신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소화동의 어두운 밤하늘. 최 형사님. 네네. 김태용은 꼬리입니다. 저 청소부도 마찬가지고요. 황두혁은 빠져나갈 겁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자백을. 황두혁은 경고만 지시했다고 발뺌할 겁니다. 모든 죄는 저 청소부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이라고 뒤집어 씌우겠죠. 저놈은 징역 몇 년 살고 나와서 황두혁에게 두둑한 보상을 받을 거고요. 김태용은 그냥 버려지겠죠. 최진혁의 얼굴이 굳어졌다. 지수의 말대로였다. 그럼 어떡합니까? 그 USB는 비리 증거입니다. 살인 교사 증거가 아니에요. 지수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최진혁에게 건넸다. 이걸로는 황두혁을 주저앉힐 수 없습니다. 놈의 심장을 찌를 결정타가 필요해요. 결정타라니요? 황두혁이 살인을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 혹은 박지민이 발견했던 그 원본 영상. 지수의 눈이 KTX 광명역이 아닌 더 먼 곳 안양 1번가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황두혁의 본거지. 광명 이글스파의 둥지였다. 형사님. 광명 이글스파. 놈들 아지트가 어디죠? 안양 1번가에. 황금 독수리라는 대형 유흥주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놈의 성체나 마찬가지인데. 왜 물으십니까? 최진혁은 불안한 예감에 휩싸였다. 성이 너무 견고하면. 지수가 차갑게 웃었다. 안에서부터 무너뜨려야죠. 그녀는 최진혁의 어깨를 두드리고는 경찰서를 나섰다. 최진혁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소리쳤다. 신지수 씨, 거긴 지옥입니다. 혼자선 절대 안 돼요. 지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지옥은 지금부터 그놈들이 맛보게 될 겁니다. 안양 1번가. 주말 밤의 거리는 네온사인과 술 취한 젊은이들로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정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황금 독수리라는 간판은 주변을 압도하는 위압감을 풍기고 있었다. 황두혁의 성체. 신지수는 택시에서 내려 그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20층짜리 빌딩 전체가 유흥주점, 스크린 골프, 사우나, 그리고 최상층 펜트하우스의 사무실로 이루어진 그야말로 황두혁의 왕국이었다. 신중령님, 제발. 무모합니다. 어느새 헐레벌떡 따라온 최진혁이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그는 경찰차 안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다. 저기 1층 로비에만 이글스 애들 10명이 깔려 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건 자살행위예요. 누가 정문으로 간다고 했습니까? 네. 지수는 최진혁을 경찰차로 끌고 갔다. 형사님, 지금 당장 이 건물 도면을 구하세요. 그리고 저 건물에 입주한 모든 업체의 세무 자료를 털어요. 아니, 지금 그게 무슨 영장도 없이. 황두혁 정도 되는 놈이면 저 건물에 자기 약점을 숨겨두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돈은 숨겨놨겠죠. 비자금, 차명 계좌, 그가 가장 아끼는 것. 비자금을 찾는다고 황두혁이 살인 교사를 인정하진 않습니다. 아니요. 인정하게 만들어야죠. 지수는 건물의 측면 화물 엘리베이터와 환풍구가 있는 어두운 골목을 가리켰다. 저는 저리로 들어갑니다. 미쳤습니까? 거긴 707에서 배운 것 중에 침투가 제일 쉬웠습니다. 지수는 재킷을 벗어 던졌다. 안에는 격렬한 활동에 방해되지 않는 검은색 기능성 셔츠가 받쳐 입혀져 있었다. 그녀는 머리를 단단히 묶어 올렸다. 낮에 그 세련된 민간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완벽한 특수요원의 모습이었다. 최 형사님께는 2가지 임무를 드립니다. 네네. 첫째, 10분 뒤 저 건물 전체에 화재 경보기를 울리세요. 어떻게든 경찰 권력이든 공무원이든 동원해서 화재 경보. 기요? 둘째, 경보가 울리면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때 황두혁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정확히 파악하세요. 놈은 분명 가장 중요한 것을 챙기러 갈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비자금 장부나 원본 영상이 있는 곳? 정답입니다. 지수는 최진혁의 어깨를 쳤다. 10분입니다, 형사님. 제 시계는 정확합니다. 아니, 신지수 씨. 잠깐. 지수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최진혁은 마른 침을 삼켰다. 에이, 이 여자. 진짜 군인이었잖아. 그는 다급히 휴대폰을 꺼내 광명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장님, 저 최진혁입니다. 지금 안양 1번가에서 대형 화재가. 아니, 화재 신고가. 신지수는 짐승처럼 어둠을 탔다. 화물 엘리베이터는 이미 닫혀 있었다. 그녀는 벽면의 가스 배관을 잡고 2층 높이의 환풍구 덕트까지 단숨에 기어올랐다. 볼트 몇 개를 맨손으로 풀어낸 그녀는 거대한 환풍구 내부로 소리 없이 잠입했다. 내부는 먼지와 기름때로 가득했다. 시끄러운 팬 소리가 그녀의 움직임을 감춰주었다. 그녀는 머릿속에 KTX 광명역 CCTV를 그리듯
이 건물의 구조를 그렸다. 황금 독수리의 심장부. 황두역의 사무실은 최상층 20층. 하지만 비자금이나 중요한 물건은 그런 눈에 띄는 곳에 두지 않는다. 나라면 돈의 흐름이 가장 많은 곳, 그리고 가장 감시가 소홀한 곳. 카지노? 아니. 사우나? 아니다. 15층. 스크린 골프장. 그녀는 환풍구의 갈림길에서 망설임 없이 15층으로 향하는 수직 통로를 택했다. 707시절 좁은 통로를 통과하는 훈련은 지겹도록 했다. 그녀가 15층 환풍구 덮개에 도착했을 때 타이밍 좋게 건물의 모든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재. 화재 발생. 10층 주방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모든 손님과 직원은 즉시 대피해 주십시오. 최진혁이 해낸 것이었다. 15층 스크린 골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술에 취해 골프를 치던 손님들이 비명을 지르며 복도로 뛰쳐나갔다. 지수는 환풍구 덮개를 뜯고 바닥으로 뛰어내렸다. 저 여자는 뭐야? 한 직원이 그녀를 발견했지만 지수는 그를 제압할 시간조차 아까웠다. 그녀는 곧장 프런트 데스크,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 사장실이라고 쓰인 작은 방으로 향했다. 문은 잠겨 있었다. 지수는 복도에 비치된 소화기를 집어들어 문고리를 박살냈다. 방 안은 평범한 사무실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수는 벽에 걸린 거대한 골프 스윙 사진을 망설임 없이 떼어냈다. 역시나 숨겨진 금고가 있었다. 황두역. 너무 뻔하잖아. 하지만 비밀번호를 알 수 없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최진혁이었다. 신중령님, 황두역이 움직입니다. 17층 사우나에서 나와서 지금 15층 스크린 골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젠장, 거길 왜 가는 거야? 올라오는군요. 사냥감이. 지수는 전화를 끊고 박살낸 문 뒤에 몸을 숨겼다. 몇 초 뒤 복도 저편에서 황급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비켜. 이 새끼들아. 불은 어디야? 황두역의 목소리였다. 그는 가운 차림으로 이글스 조직원 몇 명을 대동한 채 이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는 다른 손님들과 달리 비상구로 향하지 않고 곧장 사장실로 향했다. 사장님, 여긴 왜? 닥쳐. 내 금고. 황두역이 부서진 문을 보고 경악했다. 어떤 새끼야? 그가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문 뒤에 숨어있던 신지수가 그의 목을 낚아챘다. 크역. 지수는 황두역을 인질 삼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동시에 조직원 2명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사장님. 반가워 황두역. 지수는 황두역의 목에 팔을 감은 채 그의 관자놀이에 자신의 손가락을 총처럼 겨누었다. 에이, 인연이. 황두역이 숨막힌 목소리로 외쳤다. 움직이지 마. 내 놈들 사장 목뼈가 부러지는 건 보고 싶지 않다면. 조직원들이 멈칫했다. 황두역. 금고번호. 뭐라고? 금고번호. 말해. 미쳤어? 내가 그걸. 지수가 팔에 힘을 주자 황두역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박지민. 내 후배다. 내 놈이 칼로 찌르라고 시킨. 난 경고만. 끄헉. 됐고 번호. 1, 0. 지수는 조직원들을 경계하며 황두역을 방패 삼아 금고로 다가갔다. 1100. 땡. 잠금 장치는 열리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는군. 지수가 다시 팔에 힘을 주려 할 때 황두역이 비명을 질렀다. 아니야. 1100. 그리고 내 생일. 815. 딸칵. 육중한 금고 문이 열렸다.
사장님. 조직원들이 달려들려 하자 지수는 황두혁을 거칠게 금고 앞으로 밀쳤다. 움직이면 내 놈들 사장 돈 내가 다 태워버린다. 금고 안에는 현금 다발과 금괴 그리고 수십 개의 하드디스크와 장부들이 있었다. 박지민이 말한 원본 영상이 저 안에 있을 터였다. 지수는 장부 하나를 꺼내 들었다. KTX 역세권 개발 로비 장부라고 쓰여 있었다. 이것 봐 황두혁. 내 놈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군. 에이. 이년아. 이 장부가 밖으로 나가는 날엔 너도 죽고 내 후배도 죽어. 이 바닥이 어떤. 시끄러워. 지수는 장부를 재킷 안에 쑤셔 넣었다. 그리고 하드디스크 몇 개를 더 챙겼다. 이제 어떡할 거지, 황두혁? 이대로 불에 타 죽을 건가 아니면 나랑 같이 경찰서에 갈 건가? 너. 황두혁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그는 조직원들에게 눈짓했다. 전현을 죽여. 조직원들이 칼을 뽑아들고 동시에 달려들었다. 멍청한 놈들. 지수는 황두혁을 바닥으로 내동댕이 침과 동시에 가장 가까운 조직원의 칼을 쥔 손목을 꺾어버렸다. 아! 손목이 꺾인 조직원이 비명을 질렀다. 신지수는 그가 떨어뜨린 칼을 발로 차 다른 조직원에게 날렸다. 칼은 조직원의 허벅지에 정확히 박혔다. 크악! 남은 조직원이 공포에 질려 멈칫하는 사이 지수는 이미 그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한 후였다. 3명의 조직원이 순식간에 전투 불능 상태가 되었다. 황두혁은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며 뒷걸음질 쳤다. 왜? 괴물 같은 년. 이제 내 차례다 황두혁. 지수가 그에게 다가갔다. 오지 마. 오지 마. 황두혁은 금고에서 무언가를 황급히 꺼내 들었다. 작은 권총이었다. 움직이지 마. 쏜다. 진짜 쏜다, 이년아. 황두혁의 손은 공포와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지수는 멈춰섰다. 방 안에는 화재 경보 소리와 세 남자의 신음소리, 그리고 황두혁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다. 쏴. 지수가 차갑게 말했다. 뭐? 쏘라고. 그 방아쇠 당기면 넌 단순한 비리 사범이나 조폭 두목이 아니라 살인범이 되는 거야. 내 놈이 KTX 역세권에 그토록 짓고 싶었던 그 제국은 오늘로 끝이다. 시끄러. 내년만 없으면 다. 황두혁은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다. 그때였다. 와장창. 사장실의 유리창이 거대한 소리와 함께 박살났다. 20층 빌딩의 15층. 밖에서 깨진 것이 아니었다. 복도 쪽에서 들이닥친 경찰 특공대였다. 총 내려. 꼼짝 마. 최진혁 형사가 방탄조끼를 입고 선두에서 소리쳤다. 그는 화재 경보를 울린 것에 그치지 않고 안양경찰서의 지원까지 받아 긴급 상황을 명분으로 특공대 투입을 감행한 것이었다. 황두혁. 살인교사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한다. 총 버려. 황두혁의 눈이 절망으로 흔들렸다. 그는 지수와 특공대를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젠장. 그가 권총을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특공대가 순식간에 황두혁과 조직원들을 제압했다. 최진혁이 숨을 몰아쉬며 지수에게 다가왔다. 신중령님. 아니, 신지수 씨. 괜찮으십니까?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수는 황두혁이 떨어뜨린 권총을 주워들었다. 탄창을 분리하고 약실을 확인했다. 늦으셨네요, 형사님. 하마터면 제가 이놈 머리에 구멍을 낼 뻔했습니다. 네. 농담입니다. 지수는 권총을 최진혁에게 건네고 품속에서 장부와 하드디스크를 꺼냈다.
찾으시던 결정타입니다. KTX 역세권 비리 원본 장부. 그리고 아마도 지민이가 봤던 그 영상 원본도 이 안에 있겠죠. 최진혁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받아들었다. 이것은 단순한 증거가 아니었다. 광명시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에이, 이걸로 황두혁은 끝입니다. 완전히. 그놈 하나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지수가 장부를 턱으로 가리켰다. 저 안에 엮인 높으신 분들이 많을 테니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전쟁입니다, 형사님. 최진혁은 장부를 넘겨보다가 그 안에 적힌 국회의원과 시청 고위 공무원들의 이름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에이, 이건 정의. 구현해야죠. 지수는 부서진 창문 너머로 안양 시내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화재 경보는 이미 멈췄지만 그녀의 마음속은 여전히 불타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병원. GIDC 병원이었다. 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지민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신지수 보호자님. 박지민 환자. 간호사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지수는 숨을 멈췄다. 환자분이. 방금. 지수의 눈앞이 하얘졌다. 아니야. 제발. 방금.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려는 것 같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녀는 부서진 창틀을 붙잡고 간신히 몸을 지탱했다. 지금 가겠습니다. 당장. 전화를 끄는 신지수는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지민아, 기다려. 선배가 간다. 최진혁이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신지수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광명시를 구했습니다. 아직입니다, 형사님. 지수가 특공대원들 사이를 뚫고 걸어나갔다. 황두혁은 잡았지만 황두혁을 만든 괴물들은 아직 저 위에 있으니까. 그녀의 발걸음은 병원을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선은 이미 이 도시의 가장 어둡고 높은 곳을 향하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 시작이었다. 신지수의 심장은 GIDC 병원 복도를 울리는 자신의 군화 소리보다 더 거칠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특공대원들에게 둘러싸여 건물을 빠져나온 직후 최진혁 형사의 차를 거의 빼앗다시피 하여 이곳으로 내달렸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박지민이 보였다. 각종 의료기기에 둘러싸인 모습은 여전히 위태로웠지만 간호사의 말대로였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지민의 눈꺼풀이 떨리고 있었다. 지민아. 지수가 유리창에 손을 대었다. 차가운 유리 너머로 그녀의 전우애와 분노가 함께 전해지는 듯 했다. 신지수 보호자님. 주치의가 다가왔다. 기적입니다. 환자분 의식 회복 속도가 정말 놀랍습니다. 아까 분명히 손가락을. 그때였다. 지민의 눈꺼풀이 파르르 경련하듯 떨리더니 천천히 열렸다. 초점이 맞지 않는 눈동자가 천장의 형광등을 방황하다 유리창 너머의 지수를 발견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입술만 달싹였다. 네. 신지수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다. 안도감.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잠시였다. 지민의 눈에 안도감이 아닌 극심한 공포가 다시 떠올랐다. 자, 지민아, 괜찮아. 내가 다. 지민이 공포에 질려 무언가를 말하려 애쓰며 손을 허공에 휘저었다. 의료기기의 경보음이 날카롭게 울리기 시작했다. 안 됩니다. 환자분이 흥분하셨어요. 보호자님, 일단 물러나 주세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지민에게 달려들었다. 지수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세게 움켜쥐었다. 황두혁을 잡았다. 하지만 지민이의 공포는 끝나지 않았다. 그 공포의 근원이 황두혁이 끝이 아니라는 뜻이었다.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격렬하게 진동했다. 최진혁 형사였다. 최 형사님. 상황 정리. 신중령님. 젠장. 뺏겼습니다. 최진혁의 목소리는 절박했다. 뭘 뺏겼다는 겁니까? 장부. 그 하드디스크. 싹 다. 검찰에서 나왔습니다. 광명경찰서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김 부장 검사라는 놈이 와서 사건 전체를 이관해 가버렸습니다. 신지수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지민이 두려워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황두혁은 특수부에서 직접 보호하겠답니다. 광명서 유치장이 아니라 서울구치소로 이송한답니다. 말로는 비호 세력이 엮인 중대 범죄라 그렇다는데 젠장 놈들 자체가 비호 세력이었어요. 지금 어디십니까? 광명경찰서 앞입니다. 김 부장 검사라는 놈. 지금 막 나가는데. 아. 전화기 너머로 짧은 비명과 함께 차가 급정거하는 끼익 하는 마찰음이 들렸다. 신지수는 병원을 뛰쳐나왔다. GIDC 병원에서 광명경찰서까지는 차로 10분 거리. 그녀는 사이렌이라도 울리고 싶은 심정으로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경찰서 앞은 이미 분위기가 달라져 있었다. 최진혁이 소속된 강력팀 형사들은 모두 벽에 기대어 담배만 피우고 있었고 그 자리에는 검은색 세단과 낯선 정장 차림의 남자들, 검찰 수사관들이 서류 상자를 나르고 있었다. 그 중심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있었다. 김 부장 검사였다. 수고들 했어, 광명서 양반들. 이 정도 떡밥을 물어다 줬으면 됐지. 나머진 우리가 알아서 요리할 테니. 그는 조롱조로 말하며 차에 오르려 했다. 그때 굉음과 함께 지수의 차가 검찰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뭐야? 저 여자. 수사관들이 경계하며 앞을 막아섰다. 지수가 차에서 내렸다. 신지수 씨. 최진혁이 그녀를 말리려 달려왔다. 김 부장 검사님. 맞으십니까? 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 같았다. 김 부장 검사가 흥미롭다는 듯 혹은 귀찮다는 듯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아, 당신이 그 유명한 707 예비역 중령이군. 신지수 씨. 시민으로서의 용감한 행동은 높이 사지. 하지만 여긴 민간인이 끼어들 자리가 아닌데. 제가 확보한 증거물입니다. 틀렸지. 김 부장 검사가 손가락을 흔들었다. 그건 압수물이야. 당신이 불법 침입과 불법 체포로 확보한. 내가 지금 당신을 공무집행방해나 절도죄로 기소하지 않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텐데. 황두혁을 풀어주려는 겁니까? 풀어주다니. 말 조심해, 신지수 씨. 더 상위 기관에서 안전하게 수사하겠다는 거야. 저런 거물 뒤에 누가 있는지 당신 같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우리 프로들이 파헤쳐야 하지 않겠어? 그는 프로라는 단어에 힘을 주며 지수가 들고 온 증거물 상자, 그 중에서도 KTX 역세권 개발 로비 장부라고 쓰인 파일을 툭툭 쳤다. 이런 건 아주 민감해서 말이야.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함부로 열었다간 당신이나 당신 그 불쌍한 후배처럼 다치는 사람이 생기거든. 노골적인 협박이었다. 당신. 최진혁이 주먹을 쥐고 앞으로 나서려 했지만 지수가 그의 팔을 막았다. 그래서 덮으시겠다? 덮다니. 김 부장 검사가 비열하게 웃었다. 우리는 국익을 우선할 뿐이야. KTX 역세권 개발 사업. 이게 엎어지면 광명시 경제가 통째로 날아가는 건 알아?
일개 조폭놈 하나 잡자고 대의를 그르칠 순 없지. 안 그런가, 신중령? 그는 지수의 어깨를 툭 치고는 차에 올라탔다. 비켜. 공무 집행 중이다. 검은색 세단들이 쏜살같이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그중 한 대에는 창밖을 보며 조소하고 있는 황두혁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최진혁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 경찰서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젠장, 젠장, 다 뺏겼어. 우리가 목숨 걸고 잡았는데. 형사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다. 시스템의 거대한 벽 앞에서 일선 형사들의 정의감은 무력했다. 신지수는 말없이 떠나가는 차량들을 노려보았다. 그녀의 눈은 분노를 넘어 다시 차가운 이성을 되찾고 있었다. 최 형사님. 네. 김 부장 검사가 왜 직접 왔을까요? 네. 그야. 사건이 중요하니까. 아니요. 지수가 고개를 저었다. 저 장부에 김 부장 검사 자기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최진혁의 눈이 커졌다. 그럼 황두혁은 꼬리입니다. 김 부장 검사는 몸통으로 가는 길목이고요. 그놈들은 우리가 꼬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린 길목을 본 겁니다. 하지만 증거가 다 저놈들 손에. 그놈들이 가져간 건 황두혁의 금고에 있던 증거뿐입니다. 지수가 병원에서 지민이 공포에 질려있던 눈을 떠올렸다. 지민이는 저놈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두려워했던 겁니다. 그녀는 병원을 향해 다시 차에 올라탔다. 최 형사님, 그놈들이 증거를 가져갔다면 우리는 증언을 확보하면 됩니다. 저놈들이 아직 손대지 못한 증인들. 증인이요? 황두혁은 뺏겼고 김태용이랑 백 실장은? 아니요. 지수가 차갑게 말했다. 첫 번째 증인은 병원에 있고 두 번째 증인은 지금부터 만들 겁니다. 저놈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방식으로요. 박지민의 상태는 놀라운 속도로 호전되었다. 의식을 되찾은 지 하루 만에 그녀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선배, 무서워요. 병실에는 신지수와 지민 둘뿐이었다. 최진혁이 철저하게 외부인의 접근을 통제하고 있었다. 괜찮아. 내가 있어, 지민아. 다 끝났어. 아니요. 지민이 떨리는 손으로 지수의 손을 잡았다. 황두혁이. 끝이 아니에요. 제가 GIDC 서버에서 본 건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알아. 김 부장 검사. 맞지? 지민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어떻게? 그놈이 직접 와서 증거를 다 가져갔어. 자기 이름을 지우려고. 지민은 공포로 몸을 떨었다. 그럼 우린. 지민아. 지수가 지민의 손을 강하게 잡았다. 707 교관 시절의 단호한 눈빛이었다. 내가 본 게 다가 아니지. 너 뭔가 숨겼어. 그렇지? 지민은 망설였다. 말해. 그게 너와 나 우리 둘을 살릴 유일한 무기야. 지민은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입을 열었다. GIDC 서버 영상은 100억 본이었어요. 원본은 황두혁이 김 부장 검사를 만나는 목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이었어요. 신지수의 심장이 뛰었다. 어디 있어? 그 파일. 모르겠어요. 그걸 발견하고 너무 무서워서 제 개인 클라우드에 올리려다가 황두혁의 청소부가 절 감시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 군장이요. 내 군장? 선배랑 같이 훈련받던 그 낡은 군장. 제 원룸. 옷장 깊숙한 곳에 있어요. 그 안에
그 안에 제 옛날 MP3 플레이어. 거기에 숨겨놨어요. 아무도 그게 파일 저장소인 줄 모를 거예요. 신지수는 지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잘했다, 박지민. 아주 잘했어. 역시 내 후배다. 지수는 즉시 최진혁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사님, 지금 당장 지민이 원룸으로 가세요. 압수수색 영장.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가져오세요. 낡은 군장. 그 안에 MP3. 네, MP3요? 지금. 가세요. 지금 당장. 그리고 백 실장이라는 놈. 아직 광명서에 있죠? 네. 김태용이랑 같이 곧 검찰로 이송될 겁니다. 김 부장 검사 수사관들이 아예 유치장 앞을 지키고 있어요. 그놈을 만나야겠습니다. 광명경찰서 유치장. 분위기는 살얼음판이었다. 검찰 수사관들이 복도를 점령한 채 누구도 백 실장이나 김태용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있었다. 신지수 씨. 여긴. 어떻게? 수사관 하나가 지수를 알아보고 막아섰다. 피해자 진술이 추가로 확보됐습니다. 대질신문 요청하러 왔습니다. 안 됩니다. 모든 수사는 이제 저희 특수부 소관입니다. 돌아가시죠. 그렇습니까? 지수는 돌아설 듯 하더니 유치장 철창을 향해 고함을 질렀다. 백 실장, 황두혁이 어젯밤 룸살롱에서 여자 끼고 술 마셨다는데 기분이 어때? 뭐야? 저 여자 끌어내. 수사관들이 달려들었지만 지수의 목소리는 이미 철창 안으로 파고들었다. 황두혁은 김 부장 검사랑 형제 먹고 너는 살인 미수 독박 쓰고 최소 15년이야. 내 새끼. 이번에 초등학교 들어간다며? 아빠 얼굴도 기억 못하겠네. 철창 안 구석에 웅크리고 있던 백 실장의 눈이 번뜩였다. 그는 청소부로 불렸지만 그 역시 가족이 있는 아빠였다. 저 미친년이. 백 실장이 철창으로 달려들었다. 시끄러워. 입 다물어. 수사관들이 백 실장을 제압하려 했지만 지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황두혁이 널 버렸어. 김 부장 검사가 널 씹어먹을 거라고. 넌 그냥 찌꺼기야. 황두혁이 싸지른 똥을 치우는. 그런데 내가 그 똥을 뒤집어 쓰게 생겼다고 이 멍청한 놈아. 닥쳐. 백 실장의 눈이 이성을 잃고 흔들렸다. 살고 싶으면. 지수가 수사관들을 뚫어지게 노려보며 백 실장에게만 들릴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부터 내가 묻는 말에 입모양으로만 대답해. 황두혁의 진짜 장부. 김 부장 검사도 모르는 원본. 어디 있어? 백 실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는 자신을 막아서는 수사관들과 철창 너머에서 자신을 꿰뚫어 보는 지수를 번갈아 보았다. 그는 이 지옥에서 자신을 꺼내줄 동아줄이 누구인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김 부장 검사는 자신을 죽일 것이고 저 여자는 자신을 이용할 것이다. 이용당하는 편이 살아남는 길이었다. 백 실장의 입이 천천히 소리 없이 움직였다. 황, 금, 독, 수, 리, 안다. 거기 금고는 내가 털었어. 백 실장이 고개를 저었다. 아, 니, 야, 15, 층, 스, 크, 린, 골, 프. 신지수의 머릿속에 황금 독수리 15층의 구조도가 떠올랐다. 8, 번, 빵, 홀, 인, 원, 기, 념, 태. 신지수는 모든 것을 기억했다. 그녀는 수사관들에게 한쪽 팔을 붙잡힌 채 백 실장을 보며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시끄럽게 해서 미안하군요, 수사관님들. 이만 가보겠습니다. 지수는 유유히 경찰서를 빠져나왔다.
신중령님. 차에서 대기하던 최진혁이 다급하게 그녀에게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먼지 쌓인 낡은 MP3 플레이어가 들려 있었다. 찾았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지수는 MP3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백 실장에게 얻은 정보를 최진혁에게 전했다. 황금 독수리 15층 8번 방 홀인원 기념패. 최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금 거길 또 가시겠다고요? 거긴 지금 검찰이 샅샅이 뒤지고 있을 겁니다. 그놈들은 증거를 찾고 있죠. 하지만 난 진실을 찾으러 갑니다. 지수는 차에 올라타며 MP3 플레이어의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형사님은 이 파일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끄럽게 떠들어줄 사람에게 가져가세요. 방송국이든 신문사든 내가 15층에서 기념패를 들고 나올 때쯤 온 세상이 이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세요. 지수가 재생 버튼을 눌렀다. 김 부장. KTX 역세권. 우리 이글스가 먹는 거. 확실한 거지. 황두혁의 목소리. 걱정 마, 황 사장. 그 디자이너년 박지민. 너무 많이 알아. 경고만 해서는 안 되겠어. 처리해. 묻지 마. 알지? 깔끔하게. 김 부장 검사의 목소리. 신지수의 눈이 불타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현직 부장 검사가 개입한 청부 살인 짓이었다. 황금 독수리 빌딩은 유령의 성처럼 변해 있었다. 내부 수리 중이라는 팻말과 함께 건물 전체가 검찰 수사관들과 사설 용역 깡패들로 보이는 이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었다. 황두혁의 잔당과 김 부장 검사의 수족들이 한데 뒤섞여 혹시 모를 추가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다. 신지수는 정문으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이 건물의 구조를 완벽하게 꿰고 있었다. 그녀는 15층 스크린 골프장의 환풍구로 침투했던 그 경로, 건물 뒤편의 가장 어둡고 좁은 배관 통로를 택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그녀는 소리 없이 배관을 타고 올랐다. 707특임단 시절에 혹독한 침투 훈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그녀의 호흡은 쇳가루 냄새와 먼지로 가득 찼지만 그녀의 정신은 얼음처럼 맑았다. 15층. 스크린 골프장은 난장판이었다. 부서진 골프채, 깨진 술병. 그리고 복도를 지키고 선 검은 정장들. 지수는 환풍구 통로를 통해 8번 방 근처까지 접근했다. 8번 방 앞에는 2명의 남자가 지키고 있었다. 김 부장 검사의 수사관들이었다. 젠장. 김 부장이 왜 이 방에 집착하는 거야? 먼지 하나까지 다 털었는데. 몰라. 위에서 까라면 까는 거지. 근데 아까 뉴스 봤냐? KTX 묻지 마 폭행 사건. 그거 검찰이 연루됐다는 찌라시가 바로 그때였다. 건물 전체의 스피커, 복도의 TV, 심지어 수사관들의 휴대폰에서까지 일제히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다. 삑, 삑. 녹음기 켜지는 소리. 김 부장. KTX 역세권. 우리 이글스가 먹는 거. 확실한 거지. 걱정 마, 황 사장. 그 디자이너년. 처리해. 묻지 마. 알지? 깔끔하게. 최진혁이 해낸 것이었다. 그가 접촉한 것은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다. 거대 언론사의 탐사 보도팀이었다. 그들은 이 녹음 파일의 파급력을 알고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긴급 속보로 터뜨려 버렸다. 뭐야 이 소리. 8번 방을 지키던 수사관들이 당황했다. 그들의 휴대폰으로 쉴 새 없이 전화가 걸려왔다. 이거 김 부장님 목소리 아니야? 미쳤어. 빨리 꺼. 누가 이걸. 두 남자가 허둥대는 사이 신지수는 환풍구 덮개를 열고 천장에서 소리 없이 뛰어내렸다.
그들이 뒤를 돌아보기도 전에 지수는 두 남자의 목덜미를 정확하게 가격해 기절시켰다. 8번 방. 지수는 방 안을 훑어보았다. 벽면에는 수많은 골프 대회 트로피와 기념패가 있었다. 홀인원 기념패. 그녀는 수십 개의 기념패 중 가장 크고 화려하지만 가장 구석진 곳에 걸린 황금 독수리 모양의 패를 발견했다. 백 실장이 말한 바로 그것이었다. 그녀가 기념패에 손을 뻗어 그것을 벽에서 뜯어냈다. 기념패 뒤편. 벽지가 교묘하게 찢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소형 금고가 숨겨져 있었다. 빙고. 이중 금고. 황두혁이 김 부장 검사조차 속이고 숨겨둔 진짜 장부였다. 지수가 금고를 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이미 백 실장에게 모든 정보를 얻어낸 후였다. 금고 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검은색 가죽으로 쌓인 두꺼운 장부 한 권이 들어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로비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광명시를 비롯한 수도권 일대의 모든 이권에 개입한 괴물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이었다. 국회의원, 법조계, 경찰 고위 간부, 그리고 그 정점에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김아무개가 아닌 훨씬 더 거대한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이건 신지수의 손이 떨렸다. 이것은 황두혁을 잡는 수준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을 뒤집을 수 있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그때 8번 방의 문이 굉음을 내며 열렸다. 거기까지다 신지수. 김 부장 검사였다. 그는 뉴스 속보를 보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이곳으로 달려온 것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절망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의 손에는 황두혁의 금고에 있던 그 권총이 들려 있었다. 그 장부. 이리 내놔. 넌 너무 많이 알았어. 내년만 없었으면 이걸로 지민이를 찌른 겁니까? 지수는 장부를 가슴에 품은 채 천천히 일어섰다. 시끄러워. 어차피 넌 여기서 못 나가. 불법 침입에 증거절도. 그리고 정당방위. 난 널 쏴도 돼. 넌 괴물 같은 조폭놈들을 때려잡은 정의의 사도가 아니라 그냥 정신 나간 미친년으로 기록될 거야. 김 부장 검사가 총을 겨누었다. 마지막 기회다. 장부 내놔. 가져가시죠. 지수가 장부를 그에게 던지는 척했다. 김 부장 검사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 지수는 옆에 있던 골프채 아이언을 집어들었다. 내 놈 같은 쓰레기를 심판하는 건 법이 아니라 나다. 김 부장 검사가 방아쇠를 당겼다. 탕. 총성이 좁은 방 안을 울렸다. 하지만 지수는 이미 바닥을 굴러 그의 사각지대로 파고든 후였다. 그녀가 휘두른 골프채가 김 부장 검사의 손목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크악!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수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김 부장 검사의 무릎 관절을 골프채로 다시 한번 내리쳤다. 으악! 김 부장 검사가 무릎을 꿇었다. 신지수는 부러진 골프채를 던져버리고 그의 멱살을 잡아챘다. 내 후배 지민이에게 사죄해. 살려. 주. 그때 8번 방의 문으로 수십 개의 플래시가 동시에 터졌다. 김 부장,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녹음 파일 사실입니까? 지금 손에 든 건 장부입니까? 최진혁이었다. 그는 방송국에 파일을 넘기는데 그치지 않고 기자들을 통째로 황금 독수리 빌딩으로 이끌고 온 것이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무릎 꿇은 현직 부장검사. 그리고 그 멱살을 쥐고 선 분노한 예비역 중령. 그것은 대한민국 사법 역사상 가장 치욕적이고 가장 통쾌한 심판의 순간이었다. 신지수는 김 부장 검사를 기자들 앞으로 내던졌다. 여기 당신들이 찾던 괴물입니다.
그녀는 피 묻은 장부를 높이 치켜들었다. 그리고 이건 그 괴물들의 사망 진단서고요.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8번 방의 어둠을 찢었다. 그 빛은 신지수의 얼굴과 그녀의 손에 들린 검은 장부 그리고 바닥에 무력하게 무릎 꿇은 현직 부장검사 김 부장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여기 당신들이 찾던 괴물입니다. 신지수의 목소리는 골프 연습장의 소음 방지 벽을 뚫고 복도까지 울려 퍼졌다. 그리고 이건 그 괴물들의 사망 진단서고요. 기자들은 짐승처럼 쇄도했다. 김 부장, 사실입니까? KTX역 살인 교사 사실입니까? 손에 든 장부는 무엇입니까? 황두혁과의 관계를 밝히십시오. 신지수 씨, 당신은 누구십니까? 김 부장 검사는 마지막 발악을 했다. 그는 기자들을 향해 고개를 들고 피 묻은 입으로 외쳤다. 속지 마. 저 여자는 불법으로. 헉.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뒤늦게 8번 방으로 진입한 최진혁 형사가 그의 입에 재갈이라도 물리듯 수갑을 채웠다. 대한민국 검사 김 부장. 당신을 살인교사, 증거인멸,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일단 지금은 총기 불법 소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최진혁은 일부러 모든 혐의를 카메라 앞에서 큰 소리로 읊었다. 그는 지수에게 다가가 경의와 안도감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고생하셨습니다, 신중령님. 이제 저희에게 넘겨주시죠. 신지수는 순순히 검은 장부를 최진혁의 손에 넘겼다. 그녀의 임무는 끝났다는 뜻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지옥 같은 방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수십 개의 카메라와 마이크를 뚫고 밖으로 걸어 나갔다. 기자들이 그녀를 에워쌌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습니까? 정의를 구현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신지수는 우뚝 멈춰섰다. 그녀는 카메라 렌즈, 그 너머의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말했다. 소감은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나는 영웅이 아닙니다. 나는 내 후배를 지키지 못한 선배였습니다. 정의는 그런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 동료가, 내 가족이 억울한 일 당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걸 방해하는 놈들이 괴물이라면 그놈들 이빨을 부러뜨리는 것. 그게 제가 배운 전부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군중을 헤치고 나갔다. 아무도 그녀를 막지 못했다. 그녀가 지나간 자리에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가장 치욕적인 민낯과 그 민낯을 부숴버린 한 개인의 신념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대한민국은 뒤집혔다. 황금 독수리 게이트 혹은 KTX 검사 게이트로 불린 이 사건은 단순한 조폭 비리 사건을 넘어섰다. 신지수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그 사망 진단서, 즉 검은 장부에는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을 좀먹던 거대한 암덩어리의 실체가 담겨 있었다. 국회의원, 재벌 3세, 경찰청 고위 간부, 언론사 사주. 그리고 그들에게 KTX 역세권이라는 먹이를 던져주며 비자금을 관리했던 김 부장검사. 황두혁은 그들의 사냥개에 불과했다. 박지민이 발견했던 녹음 파일과 KTX 광명역의 CCTV 영상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다. 묻지마 폭행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한 청부 살인이었다는 사실에 여론은 폭발했다. 결과는 신속했다. 대통령이 직접 사과 담화를 발표하고 특별검사팀이 꾸려졌다. 김 부장 검사는 자신이 그토록 비웃던 광명경찰서 유치장에 갇혔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백했다. 그는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신이 모셨던 더 높은 괴물들의 이름을 모두 불었다. 황두혁은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이 모든 뉴스를 보며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그가 믿었던 시스템이 자신을 버린 것이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고 있었다. 그는 살인교사,
특수상해, 뇌물공여, 범죄단체 조직 등 그가 저지른 모든 죄목이 적용되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의 청소부였던 백 실장과 행동책 김태용은 신지수의 경고대로 버려졌다. 하지만 그들은 황두혁과 김 부장 검사의 범죄를 입증할 스모킹건이 되었다. 그들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고 참작을 받아 각각 15년과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검은 장부에 이름이 오른 수십 명의 괴물들이 줄줄이 구속되었다. 대한민국은 마치 거대한 외과 수술을 받는 것처럼 시끄럽고 고통스러웠지만 분명히 치유되고 있었다. 그리고 2달 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사라지고 GIDC 클러스터 주변으로 따스한 봄볕이 내리쬐던 날, 박지민은 재활병원 야외 테라스에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말없이 사과를 깎아주는 신지수가 있었다. 선배, 저 걸을 수 있대요. 지민이 수줍게 말했다. 알아. 내 다리 근육. 나보다 좋아질 것 같던데. 지수가 퉁명스럽게 말하며 토끼 모양으로 깎은 사과를 건넸다. 지민이 그걸 받아들고 웃었다. 뉴스 봤어요. 황두혁이랑 그놈들 재산 전부 몰수됐다고. 그래. 그리고 법원에서 그 몰수된 재산 중에 제 피해 보상금으로 엄청난 돈이 책정됐대요. 제가 평생 벌어도 못 만질 돈. 지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제가 이런 걸 받아도 되는지. 신지수는 사과 깎던 칼을 멈췄다. 받아도 되나가 아니야. 그녀는 지민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받아야지. 그건 돈이 아니야. 내가 잃어버린 시간이고 내가 흘린 피고 내가 감내한 공포의 값이야. 그러니까 그거 받아서 더 멋지게 살아. KTX역이 보이는 제일 좋은 아파트도 사고 예쁜 차도 사고 훌훌 털고 세계 일주도 다녀와. 그게 그놈들에게 하는 진짜 복수야. 알겠어? 지민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지수는 말없이 지민의 등을 토닥여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여전히 투박했지만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했다. 그때 저편에서 최진혁 형사가 쭈뼛거리며 다가왔다. 그는 며칠간 잠을 못 잔 듯 수척했지만 눈은 빛나고 있었다. 아, 2분. 좋은 시간 보내시는데. 죄송합니다. 뭡니까가 최 형사님. 또 괴물 잡으러 가자고요? 나 이제 예비역이라 바쁜데. 지수의 농담에 최진혁이 멋쩍게 웃으며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아닙니다. 이건 신지수 씨께 온 초대장입니다. 일주일 뒤 광명시청 대강당. 광명시를 빛낸 용감한 시민이라는 현수막 아래 신지수는 평생 입을 일 없을 것 같던 정장을 어색하게 차려입고 앉아 있었다. 단상 위에서 광명시장이 격앙된 목소리로 연설하고 있었다. 우리는 오늘 우리 도시를 암흑 속에서 구한 진정한 영웅을 맞이합니다. 불의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지수는 하품이 나오는 것을 간신히 참았다. 그녀의 시선은 객석 한쪽에 앉아 휠체어에서 내려와 목발을 짚고 서툴게 걸음마를 연습하는 박지민과 그런 지민을 부축하며 흐뭇하게 웃는 최진혁에게 향해 있었다. 신지수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의 호명에 신지수가 단상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여전히 군인처럼 절도가 있었다. 시장은 그녀에게 2가지를 수여했다. 첫 번째는 반짝이는 크리스탈 명패. 광명시 명예시민 증서였다. 이것은 광명시민 모두의 존경과 감사를 담은 명예입니다. 신지수는 묵묵히 그것을 받아들었다. 2번째는 거대한 판넬로 만들어진 액수가 적힌 보드였다. 그리고 이것은 비리 집단의 불법 자금을 환수하여 조성한 범죄 신고 및 검거 포상금입니다. 역대 최고액입니다.
금액은 평범한 사람이 평생 만져볼 수도 없을 만큼 거대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한번 그녀에게 터졌다. 시장이 그녀에게 마이크를 건넸다. 한 말씀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신지수는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객석을 둘러보았다.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녀의 첫마디에 강당이 조용해졌다. 군인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존재입니다. 전역했다고 그 임무가 끝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명예시민 패를 들어보였다. 이 명예는 제 임무에 대한 확인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 저를 믿어준 광명 시민들의 마음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대한 포상금 판넬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 돈은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이 돈은 피 냄새가 납니다. 내 후배의 피 그리고 저 괴물들이 빨아먹은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피눈물입니다. 이런 돈은 제 주머니에 단 1원도 넣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이 돈 전액을 오늘 이 자리에서 기부하겠습니다. 강당이 술렁였다. 이 돈은 다시는 우리 시에, 우리 대한민국에 박지민 씨와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쓰여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 지원 재단을 설립하는 데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신지수는 말을 마치고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몇 초간의 정적. 그리고 객석 뒤편에서부터 시작된 박수 소리. 그것은 최진혁과 박지민의 박수였다. 그 박수는 순식간에 강당 전체를 뒤덮는 거대한 함성이 되었다. 사람들은 일제히 일어나 영웅이 아닌 군인 신지수를 향해 기립박수를 보냈다. 신지수는 그 함성 속에서 객석의 지민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모든 소란이 가라앉은 어느 늦은 오후. 모든 사건이 시작되었던 KTX 광명역. 이제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은 역사 안 2층의 한 카페. 신지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이제 좀 편해 보이십니다. 맞은편에 앉은 최진혁이 말했다. 그는 낡은 가죽 점퍼 대신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최 팀장님. 아니, 최 계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서울청이라. 신중령님 덕이죠. 최진혁이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다. 그 사망 진단서. 장부 말입니다. 그거 처리하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직도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윗선에서는 저를 괴물 잡는 사냥개라고 부른다더군요. 잘 어울립니다. 그런데 정작 그 괴물의 심장을 꿰뚫은 분은 이렇게 커피나 마시고 계시고. 최진혁이 물었다. 정말 괜찮으십니까? 포상금. 그거 진짜. 최 계장님. 지수가 커피 잔을 내려놓았다. 그 돈 저한테 있었으면 저도 괴물이 됐을지 모릅니다. 돈이 아니라 명예.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는 뭐 하실 겁니까? 지민 씨는 그 돈으로 재단 만들고 본인은 디자인 회사 새로 차린다고 바쁘던데. 신지수는 창밖 수많은 사람이 오가는 광명역 대합실을 바라보았다. 글쎄요. 그녀는 KTX 광명역 지민이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를 응시했다. 저곳, 저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는 언제나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겠죠. 그녀가 최진혁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불타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깊고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 잡고 있었다. 괴물은 또 태어날 겁니다. 황두혁이나 김 부장 검사보다 더 교활하고 더 거대한 놈으로. 동감입니다. 최진혁이 씁쓸하게 말했다. 그래서 말인데, 최 계장님. 신지수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서울청에 민간 자문 같은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림자 속 짐승을 추적하는 전문자문. 최진혁의 눈이 커졌다. 그는 잠시 지수를 바라보다가 이내 환하게 웃었다. 언제든 환영입니다, 신지수. 아니, 신자문님. 신지수는 대답 대신 가볍게 어깨를 으쓱하고는 카페를 나섰다. 그녀는 더 이상 예비역 중령도 복수자도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이 도시의 빛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광명시 명예시민 신지수였다. 그녀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KTX 광명역에는 따스한 봄 햇살이 가득 내리쬐고 있었다.